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께서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소득이 좀 약간 많아져서 지역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보험료를 좀 줄일 수 방법이 없느냐라고 상담을 하셔서 제가 좀 상담해드린 사례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아마 그 전세를 들어갔을 때 그 대출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출이 있으면은 좀 건강보험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대출이 있으면 요건에 맞으면 건강보험료를 좀 줄여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으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약간 말씀을 드려서 건강보험료를 약간 줄이셨는데요. 그게 뭐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라고 하는 그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일단 자세한 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건강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보험료 부과 점수에서 제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따 알아보고요. 자, 이분 어떤 상황이었냐? 자, 지금 전월 달에요. 전월에 지금 건강보험료를 약 14만 원 정도 냈었죠. 14만 원. 근데 2023년 11월 고지서가 새로 나왔는데 소득이 많이 뛰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한 3배 정도 뛰었죠. 3배 정도 뛰다 보니 이 재산에 대한 점수는 뭐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인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거의 한 17만 5천 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원래 냈던 15만 원에 지금 배로 늘어나 버렸죠. 배로 늘어나다 보니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상담을 주신 사례거든요. 연 한 2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니까요. 건강보험료를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었냐를 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단 이해하셔야 이게 좀 이해가 가시는데요. 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208.4를 곱하면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요. 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는 2023년 하고 지금 동결이 됐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간 좀 2023년보다 약간 상승됐습니다만, 이 건강보험료는 지금 7.09%로 동일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보험료 부가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왜? 보험료 부가점수가 나와야 208.4원을 곱할 거니까요.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재산, 자동차는 어떻게 구하냐? 자, 소득은 이제 이 소득 1년 동안의 소득을 나누기 12를 해서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페이지에서는 그 점수로 계산이 됐었죠. 208.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재산 등급별 점수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재산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 금액에 대해서 이 재산 금액을 등급화해서 이 점수를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만 좀 알아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산 등급별 점수는 그러면 어떻게 매겨지는 것이냐? 자, 재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이 만약에 내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내고 계시겠죠.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빼주면 재산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임차를 살고 계시겠죠. 집을 빌려서 살고 계실 텐데 그 집을 갖다 빌릴 때는 이제 보증금을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거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월세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걸 평가를 해서 기본공제를 빼면 재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등급별로 점수를 갖다 매겨주는데, 자, 그러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우리가 재산세 부과될 때 재산세 과세 표준 집이 있다,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고지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재산세가 매겨지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집이 없다 그러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증금은 100%다 들어가고요. 월세 금액은 월세 금액에다가 40을 곱합니다.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44천만 원이 이 보증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기 100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과 1억 원, 1억 4천만 원의 30%. 1억 4천만 원의 30%면 얼마입니까? 3, 4, 12, 4,200만 원쯤 되겠네요. 4,200만 원이 이렇게 재산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에 5천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각각 해서 집이 있으면 이걸로 계산하고 집이 없으면 이걸 계산해서 여기에서 5천만 원을 빼면 재산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재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산 금액이 얼마? 450만 원부터 시작이 되죠. 450만 원부터 지금 거의 한 77억, 8,124만 원, 7억, 77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450만 원부터 등급을 갖다 매겨서요. 점수를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최고 2341점까지 가네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208.45원을 곱하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빼주는 게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268점. 이 268점이 아까 우리 여기서 봤었던 268점이네요. 268점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일단 5천만 원 기본공직을 빼준 금액이 지금 약 5천만 원 정도 돼야 268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을 빼준다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 자, 주택금융부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요. 자, 공대에서 주택은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주택 기준시가가 2.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산세 과세표준 금액이요. 집이 없다 그러면 아까 그 보증금 월세금을 평가했죠. 평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5억이거든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가 5억인데 5억에 30% 1억 5천만 원만 이하면 가능하다. 이분도 지금 여기 해당이 돼서 공제를 받으셨는데요. 자,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자,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60% 6천만 원과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있겠죠. 그게 만약 2억이다. 그러면 2억과 6천만 원과 5천만 원의 가장 작은 금액, 최고 한도 5천만 원을 갖다가 한도로 해서 해주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담보대출이 만약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3천만 원. 보증금이 만약에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에 3천, 6천과 3천의 작은 금액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우리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이 보험료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 계산기라는 걸 눌러보시면 지역보험료 계산하기가 있는데요.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였냐면 소득금액이 약 4,077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뭐 필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뺀 금액이기 때문에 한 7, 8천 정도 소득이 발생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집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를 사셨는데 월세 보증금만 아마 주고 계신 모양이에요. 보증금만 지금 3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3억 3천만 원짜리 살고 계시니까 자,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3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33만 5천 원이 건강보험료가 29만 6,73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료는 약간 좀 올라갔다 그랬죠. 3만 8,420원. 자,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이 있었죠? 여기. 자, 건강보험료가 얼마? 29만 6,730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기형 보험료 38,000원. 이게 이제 올해는 약간 올라갔다 그랬죠. 420원이 더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약 한 33만 5천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 주택금융부채, 이 전 월세에 대해서 한 2억 정도가 있으셨거든요. 그럼 2억 원 정도를 갖다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해보자.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3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줄어드네요. 재산 점수가 감소했다 이겁니다. 왜? 아까는 재산 점수 268점 잡혔었는데 이 주택 금융 부채를 갖다 넣어 보니까 재산 점수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은 약간 24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보기가 좀 약간 어려워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엑셀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엑셀로 자 이렇게 주택금융부채 공제 이전에 이분이 사고 지금 4,077만 원 정도 사업소득이 발생했었죠. 아까.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건강보험료와 그다음에 장기형 보험료 합해서 33만 5,150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 주택금융부채를 갖다가 적용하기 전입니다. 이전이고요. 그렇다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33만 5,150원인데 보증금 담보대출 금액 얼마다? 2억이라는 것이죠. 2억을 집어넣었더니 주택금융부채 평가액이 지금 6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아까 계산 방식에 의해서요. 여기 재산금액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아까처럼요. 아까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제로가 됐었죠. 제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줄어드냐? 자, 처음에 33만 5,150원을 냈는데 지금은 27만 2천 원을 낸다. 6만 3천 원이 줄었네요. 6만 3천 원이요. 27만 2천 272,07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만 3천 원. 그러면 연간 한 75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께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신청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너 대출금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요. 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이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갖다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으면은 기본공제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1월 5일 날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재산보험료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죠.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바로 곧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요, 담보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됐었는데, 자, 담보대출을 갖다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 이 기본공제액을 1억을 올려보겠습니다. 1억으로 올리면 재산금액이 사라집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이거를 받으면 사라지죠. 그렇다면 보증금 담보대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 재산금액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재산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 담보대출 금액을 공제를 안 받아도 상관없겠죠. 기본공제 1억 올라간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 발표된 기본공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상향 조정된 그 후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남았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한 4억 5천이 있다.
그럼 4억 5천이라고 한다면 지금 재산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 있을 때는 이 보증금 담보대출을 2억 원을 받게 되면은 금액이 줄어들죠. 이렇게. 네. 근데 재산 금액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뭐 받지를 못하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재산 금액이 1억 원을 공제받다 하더라도 재산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네, 여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3억 원을 받았다거나 한 3억 5천을 받아도 없을 것 같은데요. 35억이네요. 3억 5천, 보증금이 3억 5천이라 하더라도 약간 5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게. 네. 뭐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받으시면, 네,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그 제도도 같이 유념하시면서 이 건강보험료, 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좀 약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